햇살이 비추는 화사한 아침 창가에서 지은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넓은 정원과 호화로운 집,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보다 걱정이 더 깊게 자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사이에서 지은은 여전히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3년 전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지은이 재벌가 이세도훈과 결혼했을 때 모두가 놀랐지만 그 누구보다 지은 자신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그녀는 도훈의 다정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도훈의 가족들은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이사장은 매일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난했죠. 지은은 가정부에게 물을 한 잔 더 달라고 부탁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도훈을 사랑했으니까요. 차를 마시던 지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2주째 임신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도훈에게 알릴 생각이었죠.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지은은 도훈이 출근하기 전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소식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훈이 아닌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라며 지은을 불렀습니다. 따라 들어간 방에는 이미 가족, 회계사와 비서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냐? 지은은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물었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은 명의로 된 주식 거래 내역과 수상한 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지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내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는 도훈의 아이가 아니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지은의 세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녀의 말은 공허한 변명으로만 들렸죠. 회계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시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짐을 챙기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했고 심장은 격하게 뛰었죠.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되고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겨울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고 결혼 전 자신이 가져온 소박한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드레스와 명품 가방들은 모두 시댁에서 준 것이라 가져갈 수 없었죠. 어느새 현관에 도착한 도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에게 모든 서류를 보여주자 도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지은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매달렸습니다. 도훈, 당신은 내 말을 믿어야 해. 나는 당신만 사랑했어.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하지만 도훈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새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듯이. 그는 등을 돌렸죠.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고 가방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내몰렸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리에서 지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 친정과의 연락도 거의 끊겼고 친구들도 많지 않았죠. 갑작스러운 충격에 몸이 떨려왔고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어요. 핸드폰은 작동하지 않았고 지갑에는 몇만 원의 현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모텔을 발견하고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선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은은 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동안 바지에 피가 묻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공포에 질린 그녀는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유산이라고 설명했죠. 지은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퇴원 후 지은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녀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죠. 비가 내리는 어느 밤 지은은 다리 위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고 파멸시킨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고 싶다는 강렬한 분노가 그녀를 다시 일으켰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모든 것을 되찾으러.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그녀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름을 유라로 바꾼 지은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거울 속 낯선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제 다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유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틈틈이 법률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유라는 우연히 정민이라는 여성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뷰티 기업의 대표인 정민은 유라의 꼼꼼함과 열정에 눈길을 보냈죠. 법률 사무소에서 서무일을 시작한 유라는 점심시간마다 투자와 경영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정민은 유라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어요. 정민의 회사에서 일하게 된 유라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뷰티 산업의 모든 것을 배웠고 고객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뛰어났죠. 유라는 천천히 자신만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과 홈케어 제품을 결합한 브랜드 라루즈였어요. 정민은 유라의 비전에 감동받아 초기 투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루즈를 론칭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유라는 더 이상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냉철한 사업가로 거듭난 그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명성을 쌓아갔어요. 라루즈가 창업 1년 만에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유라의 눈빛이 종종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죠. 어느 날 유라는 뉴스에서 도은의 회사가 새로운 호텔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유라는 비서에게 도은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법인을 설립하여 익명으로 도훈
회사의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죠. 정민은 유라의 갑작스러운 투자 행보에 의문을 품었지만 그녀의 사업 감각을 믿었습니다. 라루즈의 성공으로 유라는 상당한 자금력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그 힘을 복수의 첫 단계로 활용했어요. 어느 날 비즈니스 파티에서 유라는 도훈과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도훈은 라루즈의 대표에게 관심을 보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라는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명함을 받았어요. 도훈의 제안을 들으며 유라는 복수의 계획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협력을 약속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도훈과 그의 가족을 몰락시킬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라의 라루즈는 이제 뷰티 업계에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유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그날이 마치 다른 삶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죠. 도훈과의 첫 비즈니스 미팅에서 유라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녀는 도훈의 호텔 체인에 라루즈 스파를 입점시키는 제안을 했어요. 도훈은 그녀의 제안에 흥미를 보였고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라가 지은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유라는 사업적 접근을 통해 도훈의 회사 내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루즈 스파는 호텔의 인기 시설이 되었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유라는 호텔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도훈과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회계팀의 직원들과 가까워지는데 공을 들였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던 유라는 마침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도훈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불법 취득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라는 모든 증거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보관했죠. 한편 유라는 경쟁사를 통해 도훈의 새로운 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어요. 유라는 이 프로젝트가 도훈 가족의 미래가 걸린 사업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방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도훈은 유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관계를 원하는 듯 했어요.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초대에 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훈은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유라는 과거에 상처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한 번에 모두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주말 유라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도훈의 비리 증거를 경제 전문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증거도 함께 전송했어요.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유라는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을 느끼며 다음 주 신문을 기다렸죠. 월요일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가 이씨 일가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도훈의 회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법 부동산 거래 내역도 상세히 보도되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도훈은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주주들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조트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유라는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법인을 통해 도훈의 회사 주식을 더 많이 매입했어요. 주가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그녀는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훈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투자처를 제안하기 시작했죠. 정민은 유라의 갑작스러운 투자 행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유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와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정민은 유라의 상처와 결단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유라의 손을 잡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도훈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라루즈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재건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죠. 도훈이 가진 핵심 자산의 일부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도훈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녀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때 권세를 누리던 그녀는 이제 자택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라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죠. 어느 날 저녁 도훈은 유라를 자신의 옛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지은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어요. 유라는 5년 만에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도훈은 술에 취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유라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도훈이 취해 잠든 사이 유라는 집안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이곳에서 그녀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단계를 계획했죠.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유라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의 회사 지분 30%가 익명의 법인에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이 재기한 주주 조성으로 그는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처했죠. 도훈의 회사는 결국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리조트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죠. 도훈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자산은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한때 번창했던 일가가 순식간에 몰락한 것입니다.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라루즈는 더욱 성장하여 국내 최고의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정민과 함께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아직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죠. 도훈의 모든 자산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라의 눈길을 끈 것은 그녀가 한때 시댁에서 살았던 저택이었어요. 그 집은 도훈이 결혼 선물로 준 것으로 지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다시 도훈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라는 그 집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경매 당일 유라는 변호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했어요. 입찰은 치열했지만 유라는 어떤 경우에도 그 집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었죠. 도훈은 자신의 저택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회사의 경영권도 잃고 자산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그가 의지할 곳은 더 이상 없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소식을 듣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가의 몰락은 이제 완전한 것이었어요. 유라는 낙찰 소식을 들은 후 저택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고 혼자 그곳을 찾았어요. 저택 앞에 도착하자 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비참함과 절망,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고통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의 유라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히 저택의 문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도훈이 아직 저택에 있었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유라를 보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에 의아해하며 그는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여기는 아직 제 집입니다. 유라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그에게 경매 낙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도훈. 도훈은 유라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창백해졌어요.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은.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지난 5년간 일어났던 모든 일이 지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죠. 도훈은 충격에 빠진 채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라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그녀가 무릎 꿇고 애원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도훈이 무력하게 앉아 있었죠.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5년간의 고통과 분노가 가득했죠. 유라는 천천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분노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의 쾌감이 그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저는 당신이 버린 그 여자 5년 동안 절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시간을 견디고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일어서서 도훈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보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죠. 그러나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습니다. 5년간 그녀를 지탱해준 복수의 불꽃이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도훈은 갑자기 유라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한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라는 한 걸음 물러섰죠. 유라는 천천히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도훈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유라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죠.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갔지만 이제 그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이제 이곳은 내 것이야.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훈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라는 그들을 뒤로하고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유라는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한때 냉랭하고 억압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다양한 꽃을 심고 집 안을 자연 채광이 들어오도록 개조했죠. 유라는 라루즈를 더욱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특히 그녀는 사업의 일부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재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혼과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유라는 정민과 차를 마시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정민은 유라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를 이루고 난 후 그녀의 얼굴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도훈의 소식은 가끔 뉴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라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 사라졌음을 느꼈죠. 그것은 증오가 용서로 바뀌었다기보다 그저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라는 정민과 이야기를 마친 후 혼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직접 심은 장미들 사이를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약한 지은이 아닌 강인하고 독립적인 유라로 거듭났죠. 복수의 여정이 그녀를 단련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그 집에서 이제 평화를 찾았어요.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죠.